우리가 표면 거칠기가 뭐다, 필터가 뭐다, 뭐 파라미터가 뭐다, 어떻게 측정한다 하는 건 이제 다 했죠. 다 해서 여러분들이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면 거칠기를 우리가 그냥 측정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면에 표시된 대로 또 해석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면 거칠기를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따질 건가, 그리고 실제 도면에는 어떻게 규제가 되고 그 도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평가 규칙은 우리가 2학년 때도 한번 한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요 ISO 4288, 요 ISO 4288이라는 요 규격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면 거칠기 평가 규칙 그리고 절차, 요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 해독으로 들어갈 거예요. 검사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리고 우리가 16% 룰이라는 거하고 맥스 룰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 거예요. 이 파라메타를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파라메타는 기준 길이 내에서 정의된 게 있고 평가 길이 내에서 정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볼 때 기준 길이냐 평가 길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썼어. 왜냐? 평가 길이는 그냥 기준 길이 5개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표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아무 표기가 없으면은 기준 길이 5개를 가지고 평가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평가 길이가 5개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RZ인데 8, 이거는 RZ이 8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아니고 RZ를 평가하는데 평가 길이를 기준 길이로 8개로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 길이냐 평가 길이냐 하는 걸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RA라는 파라미터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RA라는 파라미터 배웠어요. 근데 이게 기준 길이에서 계산을 하는 건지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썼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기준 길이냐 평가 길이냐. 우리가 기준 길이를 LR, 평가를 L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냐 이거냐를 여러분들 관심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관심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격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라? 이거 기준 길이 평가 길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잘 지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ISO 규격이 바뀌었어요. 표면 거칠기에 대한 게 작년 말에. 거기에서는 어차피 이거 있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이거 따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기준 길이라는 거, 평가 길이라는 이거를 없앴어. 다 없애가지고 그냥 하나의 섹션 길이, 섹션 길이라는 걸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경 안 썼던 것은 계속 신경을 안 써도 돼. 다 평가 길이에요. 기존에는 신경 안 썼지만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평가 길이인데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계산할 때 기준 길이 평가 길이를 꼭 구별했던 파라미터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기억 안 나면 문제인데.
요거는 기준 길이에서 어떻고 요거는 평가 길이에 또 어떻고 하는 거를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RZ, RT 이게 있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RZ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피크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다 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길이가 5개인데 그럼 RZ이 5개 있는데 평가 길이 내에서의 RZ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지? 그때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RZ의 평균값 이렇게 계산했죠. 그리고 각각의 기준 길이 내에서의 계산한 RZ 이거 중에서 가장 컸던 거 이것을 우리가 RZ1 맥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RZ 그 다음에 RZ1 맥스 그 다음에 RT 이런 크기다. 근데 이론적으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거는 계속 살아있어. 기준 길이하고 평가 길이가 이제 다 통합이 돼서 기준 길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평가 길이로 다 계산을 하는데, 그죠? 평가 길이로 다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요거 RZ, RT 그러니까 진폭 파라미터의 피크 투 밸리 요 계산하는 거죠. 요거는 아직도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한다 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길이라는 것을 기존에는 샘플링 랭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요게 그 좌표 측정기다 보니까 데이터를 읽어내는 XZ 좌표를 쭉 읽어내는 거를 샘플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포인트, 샘플링 랭스 요게 좀 헷갈려. 그래서 기준 길이를 요 샘플링 랭스라는 요 표현을 쓰지 않고 섹션 랭스라는 걸로 표현을 바꿨다. 그리고 요 RZ, RT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 섹션 랭스에서 계산을 한 거냐, 평가 길이. 평가 길이는 이밸류에이션 랭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냐. 이걸 구분한다. 즉 RA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앞으로 RA는 그냥 기준 길이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평가 길이에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지난주에 우리가 에버트 파이어스톤 커브 이런 거 얘기했죠? 이런 곡선 나오는 거 실체비 곡선. 요거를 지금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한다. 기억나죠? 이런 거칠기 프로파일이 있는데 요 꼭대기 요 가장 높은 피크 여기에서 어떤 C라는 레벨만큼 내려와서 딱 잘랐을 때 요 접촉하는 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또 요만큼의 레벨에서 잘랐을 때 요 접촉하는 길이가 이걸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느냐, 요게 요 더한 길이를 나타내는 게 실체비 곡선이에요. 그리고 실체비라는 것은 이 평가 길이, 그죠? 평가 길이에 대해서 요 접촉하는 길이의 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런 것들이 이 곡선 관련 파라미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가 길이 내에서 계산을 했다 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평가 길이는 거칠기에서는 기준 길이의 5배. 그죠? 그 다음에 P 파라메타. P 파라메타라는 것은 거칠기 필터를 거치지 않는 거니까 얘는 뭐 기준 길이 이런 게 없죠. 그냥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P, RPK, RVK, MR1, MR2.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길이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5배가 기본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게, 자, 실제 표면 거치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 촉침을 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표현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P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P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P 프로파일은 뭐냐 하면 촉침 반경 R, 촉침 반경 R에 의해서 표면이 한번 걸러진다. 그리고 라무다 S라는 마이크로 필터, 아주 작은 파장, 이것은 시스템의 노이즈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내고 나서 나온 프로파일이 이 P 프로파일이에요. 이 P 프로파일을 1차 프로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P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라무다 C라는 컷오프, 이 컷오프를 거친 고역 필터에서 나온 결과가 R 파라미터가 됐죠. 그리고 라무다 F라는 라무다 C하고 라무다 F 요 사이에 있는 성분, 요것을 W 파상도 파라미터다, 요렇게 설명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P 프로파일, 이 P 프로파일이 거칠기 프로파일, 그 다음에 파상도 프로파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P 프로파일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형상은 여기 어떻게 있어. 어떻게 있는데 이 형상이 촉침 반경, 이 촉침 반경 때문에 완전히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통 우리가 2마이크로미터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이즈, 시스템의 노이즈 때문에 아주 작은 파장,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5마이크로미터 그랬죠.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장은 다 걸러지고 나서 이런 1차적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측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P 파라미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2학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거칠기 그 표면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거칠기, 파상도 이렇게만 구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나온 거칠기 파일, 이것이 실제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측정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지금은 우리가 전부 그냥 표면을 실기하면 측정기로 다 측정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ISO 4288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 일단 육안 검사를 해라. 눈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함 이런 것들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다 라는 거 있으면 일차적으로 다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힌 거나 긁힌 거나 이런 것들은 표면 거칠기 시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비교평가, 비교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비교평가는 촉각 또는 시각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기준 시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라 라는 건데, 지금은 육안으로 판단하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육안 검사한 다음에 결함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하고 기준 시편하고, 그래서 이 거칠기가 RL을 1.6으로 규제가 됐다. 그럼 아래 1.6에 해당하는 거칠기 시편이 있어요. 여기를 손으로 긁어보고 여기를 긁어가지고 시편이 더 거칠다. 그럼 이 제품이 합격이고, 제품이 더 거칠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 불합격이고, 이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옛날 쓰던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측정기를 직접 측정을 한다. 이런 과정이 요즘은 거의 거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한번 딱 측정했을 때 불량 값을 벗어났다 그러면 불량 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6% 룰이라는 게 있고 맥스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16% 룰이라는 것은 이 표면을 여러 군데를 측정을 해가지고 16% 미만이, 그러니까 16%까지 불합격이면 합격이고 16%를 초과하면 불합격,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근데 16%라는 게 100개 중에 16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50개 중에 8개, 이런 식으로 따져보다 보니까 최소가 6군데를 측정해서 한 군데 불량, 여기까지는 합격이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맥스룰이라는 것은 최소한 3군데 이상,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3군데 이상 측정해서 한 군데라도 불량이라면 그냥 불량 처리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뭐였어요? 기본이 16% 룰이라고 그랬죠. 표면 거칠기를 이제 너무 쉽게 표면을 판단하지 말자 라고 해서 요 16% 룰, 요게 기본이었어. 그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려. 그냥 이게 불량이면 불량이고 합격이면 합격이지, 뭘 6군데를 측정해가지고 한 군데가 불량이면 합격이고 2군데까지면 또 6번을 더 측정해서 12개에서 2개까지면 합격이고, 또 3개가 나오면 한 번을 더 측정하고, 너무 복잡하죠. 실제로는 시험 볼 때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정된 규격에서는 기본이 16% 룰이 아니고 이제 이게 기본이 됐어. 이 기본. 작년에 2018년에 개정된 표면 거칠기 규격에서는 이제 평가할 때 기본이 맥스 룰이에요. 그냥 이렇게 3군데 측정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오버되면 그냥 불량,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16% 룰이 없어졌냐? 없어진 건 아니고 16% 룰을 적용하고 싶은 회사는 적용을 하면 돼. 대신에 기본은 맥스 룰이고, 옛날에는 기본이 16% 룰이고 맥스 룰을 적용하려면 맥스 룰이라고 따로 기록을 해줘야 됐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록 안 하면 맥스 룰이고 16%를 적용하려면 16% 룰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것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도면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새로 그 개정된 규격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 그래서 만약에 맥스 룰이냐 16% 룰이냐를 굳이 따질 일이 있으면 이것은 언제적 규격 4288 이 규격을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 개정된 규격을 적용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계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16%를 적용할 때 첫 3번째 측정값, 첫 번째 딱 측정했을 때 70% 이내에 들어오면 합격이다.
측정값 3개, 3군데 측정했을 때 전부 합격이면 합격이다. 6개 중에 하나, 12개 중에 2군데까지 불량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기본을 정해놨었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량이 또 나와. 그러면 뭐 25개를 측정해가지고 막 이게 복잡했었죠. 이런 것도 이제 좀 새로운 규격에서는 정리가 됐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쓰는 규격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맥스룰은 맥스룰, 이것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흠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유관검사에서는 걸러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데를 최소한 3개, 3군데 측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오버되는 게 하나도 있으면 불량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맥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16%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라는 거고요. 자, 지금 16%룰, 맥스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부분이 있나요? 궁금한 거? 넘어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도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도면에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해석할까? 그 다음에 그 해석한 것을 측정, 그 결과는 또 측정기에서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 요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피곤해? 조금 더 하고 싶까요? 이 도시기호는 ISO 1302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시기호, 가공결, 그 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옛날에는 요 삼각기호가 있고 요 밖에 이렇게 아무 기호가 없이 6.8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RA를 6.8 이하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된 도면이 있다 그럼 이것은 옛날 표시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루트 표시 비슷하게 생긴 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루트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게 들어가 있어. 요거는 뭐 제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가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임의로 해라 대신에 규정된 표면 거칠기만 준수를 해라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가공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코팅을 이미 해놨다 아니면 도금을 해놨다 그럼 거기는 다시 절대 가공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공을 하는데 뭐 RA 얼마를 규제를 하는데 여기는 연삭 가공해라 밀림 가공해라 할 때는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있는데 이전 규격이냐 새로운 규격이냐 이걸 구분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이건 이전 규격이에요. 새로 바뀐 규격에는 어떻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을 이렇게 긋게 되어 있어요. 직선을. 그래서 기호에 요렇게 표시가 됐다 라고 하면 아 이거는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기계 가공품을 하니까 2D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든지 소재 표면 같은 경우는 3D로 표면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냥 표면 거칠기 표기를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3D는 이렇게 평면 표시를 해줘요. 이건 직선은 2D,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평면은 3D,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2차원 거칠기, 3차원 거칠기. 2차원 거칠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로 측정을 갑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옛날 규격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붙죠. A, 요거는 파라메타. 예를 들어서 RA 1.6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 하한이 있으면 여기 또 쓸 수도 있어요. 요 B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C, 요거는 가공 공정, 밀림 가공이냐 선반 가공이냐 랩핑 가공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 요거는 가공 결. 그 다음에 E는 가공 여유.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거예요. RA 0.7, RZ 3.1. 그 다음에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가공을 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표면 거치기 10편 가지고 계속 실습했잖아요. 표면 거치기 10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요 가공 결 방향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면 이렇게 되겠죠. 이 면이 지금 이 면이잖아요. 이 면에만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가공 결을 이쪽 방향을 이렇게 가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표면 거치기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도면이 있는데 여기에 가공 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가공 결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면 거칠기가 어떻게 측정해요? 이 가공면의 직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실습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실습해라 그러면 이 큰 시편을 놓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 표면 거칠기 측정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각 방향으로 측정해야 이 거칠기 결이 나오는데 이쪽 방향으로 측정하면 그냥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기호가 뭔지, 요런 기호 간단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 그 결의 직각 방향으로 표면 거치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